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6월 2일 새벽 0시 30분입니다. 어제 미국 버지니아주 버지니아 비치시티의 시청 홀에서 총기 난사가 또 생겼습니다. 이 시청 고용원인 엔지니어인데요. 드웨인 크라독, 이름도 괴상하네요. 드웨인 크라독이라는 사람이 마구잡이로 총을 쏴가지고 12명이 죽고 본인은 경찰총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13명이 죽은 거죠. 버지니아 비치 시티홀에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미국에서는 총기 규제가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한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2년 전에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의 한 호텔 고층에서 한 사람이 기관총을 걸어놓고 그 아래 한 400m 떨어진 데서 콘서트를 하고 있던 그 현장을 난사를 했습니다. 혼자서 난사를 해가지고 약 60명이 죽었습니다. 60명이. 저도 그 몇 달 뒤에 그 현장에 가보았습니다만은 어떻게 한 사람이 그것도 상당히 먼 거리에서 60명을 죽일 수 있느냐. 바로 그 총기가 기관총을 쐈어요. 기관총으로 개조한 소총이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자는 총을 10자루를 가지고 방에 투숙했는데 종업원들이 그걸 묵인한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종업원들이 안에서 문을 걸고 있으면 마음대로 문을 열 수가 없어요. 그 호실 안에서 문을 걸고 있으면. 이 네바다주는 뭐 총기 규제가 좀 느슨한 곳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미국은 총기 사고가 많이 나도 총기를 금지시킬 수가 없느냐 하면 이게 미국이라는 나라의 탄생 과정과도 관계가 있고 헌법에 수정헌법 제2조에 의해서 총기 소지가 권리로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총기 소지를 금지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규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규제. 미국의 건국 과정을 보면은 이 민간인이 총을 들고 독립전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규군이 독립전쟁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민간인이 총을 들고 민병대를 조직을 했습니다. 민병대. 그리하여 모든 시민들은 총을 들 권리가 있다. 때로는 의무이기도 합니다. 하는 것이 건국 과정에서 확립이 된 셈입니다. 포갑 정권에 대한 저항이다. 침략자를 적폐한다. 그리고 정당방위다. 총기 소지의 이유를 이런 데 두는 거죠. 헌법적 근거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하면 1689년 영국에서 제정된 권리장전과 관련해 있습니다. 이 명예혁명과 함께 나온 이 권리장전이란 것은 영국 의회가 개신교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개신교도를 가톨릭 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 뒤 이 명예혁명의 근거가 주로 이 개신교와 가톨릭 간의 사이의 분쟁이었는데 결국 가톨릭 왕이 타도가 됩니다. 그 뒤에도 개신교를 보호하고 가톨릭을 좀 누르는 게 개신교도 안에 이 성공에도 포함됩니다만은 영국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의회에서 권리장전을 정하는데 개신교도에게 왕이 무장해제를 명령할 수 없다 하는 조항을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기 소지가 자신을 지키는 자위적 목적으로 헌법적 근거를 갖게 됐습니다. 자연법적 권리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자연법이라는 것은 법으로 따로 규정할 필요 없이 저절로
인정되는 것이다. 국민 저항권이라든지 총기 소지가 바로 미국에서는 자연법적 원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 미국에서 종교별로 분류를 하면은 개신교도가 총기 소지율이 가장 높습니다. 가톨릭이나 다른 종교보다도. 그리고 한적한 농촌 거주자가 도시 거주자보다 총기 소지율이 2배 이상 높습니다. 그럼 미국 여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에는 워낙 땅이 넓으니까 이 도시를 벗어나면은 외딴 집들이 참 많습니다. 그 외딴 집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경찰은 멀리 있고 우선 총을 집에 두고 스스로 지켜야 되겠다. 이거죠. 뭐 서부 개척 시대의 그 광경을 상상하면 아실 겁니다. 1791년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수정헌법 제2조에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잘 통제되는 민병대는 자유로운 국가를 유지하는 데 필요하므로 무기를 보유, 휴대하는 자유는 침범될 수 없다. 딱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규제는 할 수 있지만 총기 금지는 위헌이다 이거죠. 그래도 주마다 조금 시도를 했습니다. 예컨대 조지아주는 1837년에 권총 소지를 금지시키는 법을 통과시켰지만 대법원은 이를 위헌이라고 판단해서 폐기시켜 버렸습니다. 1865년에 남부의 몇 개 주는 흑인 노예 해방에 대응해 가지고 흑인들이 총기를 보유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1871년에는 국가장총협회가 조직되었는데 이 원래 목적은 전시에 명중률을 높이기 위해서 평소 사격 훈련을 하기 위해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68년 총기 규제법이 통과되었는데 나이, 전과 등을 감안하여 총기를 보유할 수 없는 사람들을 명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규제를 강화하는 거지 이것도 총기 소지 금지가 아니죠. 1989년 캘리포니아주는 반자동 공격 무기의 소지를 금지시켰습니다. 미국 인구가 3억 한 2, 3천만 명 되는데 미국에는 인구수보다 많은 3억 7,100만 자루의 총이 있는 것으로 추계가 됩니다. 1억 4,600만 자루는 권총입니다. 총기를 가진 집은 대충 한 40% 이상으로 보입니다. 남자의 45%, 여자의 15%, 백인의 33%, 유색인종의 22%, 공화당원의 38%, 민주당원의 22%가 총기 소유자입니다. 이 공화당원들이 총기 소유가 많아요. 이 장총협회는 공화당 지지층, 뭐 보수층이 많습니다만, 그러니까 총기 규제법을 통과시키기도 어렵습니다. 이게 정당의 지지가 강하니까요. 총기 소지 이유를 이렇게 물어보니까 60%가 범죄 예방을 위해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총기를 휴대한다. 2014년 통계를 보면 14,249건의 살인사건이 있었는데 68%가 총기를 사용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폭력적 범죄를 전체를 치면 한 10%는 총기 사용에 의한 것이다. 그리고 총기를 사용해서 자기를 보호한 건수가 또 많아요. 살인사건만 나는 게 아니고 예컨대 2000년의 조사에 의하면 약 99만 건이 총기를 사용해가지고 자신을 보호한 경우다. 이런 또 통계도 있습니다. 총기로 억울한 사람을 죽이는 것도 있지만 자기를 보호하는 건수가 더 많다. 뭐 이런 통계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총기 규제 반대론자들은. 그 다음에 가택 침입자를 총기를 사용해서 격퇴한 경우가 1994년에는 약 50만 건이었습니다. 그래 총 들고 있다가 들어오면 쏜다 해가지고 가택 침입을 방지를 했다. 이거죠. 통계에 의하면 미국 285명 중 1명이 총기로 죽는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1976년 워싱턴시가 권총 소지를 금지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있는 총기도 장전하지 말고 분해해가 보관할 것을 의무화했어요. 2008년 미국 대법원은 이 법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럼 총기 소지를 금지시키고 있는 동안에 워싱턴에서 어떻게 됐냐? 오히려 살인 발생률이 늘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이 집이 넓은 주로 이 시골 지역에 있는 가정은 사격장을 집집마다 갖고 있습니다. 사격장을. 미국을 여행한 한 기자의 글에 의하면은 추수감사절에 미국 사람 집에 초청을 받아 갔는데 거기 여러 가족들이 와서 기도를 하고 식사를 한 다음에는 남자들은 뒷마당으로 나가더니 어린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와가지고 어른과 어린아이들이 권총, 장총, 기관총 같은 걸 다 갖다 놓고 사격 연습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여자분들은 따로 모여가지고 서로 담소를 하고 그 사격하는데 어린아이들도 참여를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권총만 쏘는 게 아니라 이 긴 장총도 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만큼 총기와 총 그 자체가 아주 생활화되어 있어요. 생활화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집에 가보면은 이 캐비넷 같은데 총을 뭐 10자루 이상 보관하기도 하고 아주 총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권총이나 이런 걸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데 물론 한국 사람들이 다 군대 생활을 해서 총쏜 경험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평상시에는 총을 아주 멀리하고 죄악시하는데 미국에서는 총을 아주 친근하게 그러니까 인구수보다 총이 많으니까 뭐 어른 경우에는 어른 기준으로 하면은 한 사람이 2자루, 3자루 가지고 있다는 통계가 좋죠. 이 총기의 생활화라 그럴까요? 친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국 사람들이 겉으로는 아주 유순해 보이지만은 총을 항상 옆에 두고 산다 하면은 아마 남다른 면이 있을 겁니다. 첫째, 이 생활할 때 말다툼을 할 때 목소리를 높이면 안 되죠. 그리고 사람을 모욕 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조용해 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친절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친절해 줄 수밖에. 그런 좋은 점도 있습니다. 총기 사고 나는 걸 보고 부정적인 면만 생각하는데 총기가 있으면은 목소리가 우선 높아지고 예의를 갖추게 된다 이겁니다. 예의를 갖추게 된다. 이스라엘에서는 그 군인들이 휴가 갈 때 총알을 장전해가지고 총을 들고 갑니다. 총을 들고 갑니다. 우리나라는 총기 사고를 막는다고 후방 부대에서는 보초 서는 사람도 총알을 장전하지 않고 총만 들고 있습니다. 총만 들고 이 무슨 몽둥이 들고 있는 거하고 마찬가지인데 이스라엘에서는 뭐 여군들도 많으니까 여자 군인들까지 다 총을 딱 들고 그것도 개머리판을 거꾸로 해가지고 메고 다니는데 다 거기 실탄이 장전되어 있습니다. 실탄이 탄창이 다 꽂혀 있다 이 말입니다. 꽂혀 있어요. 그리고 스위스는 남자 전원이 예비군인데 또 집집마다 다 총이 있고 총알이 다 있습니다. 스위스나 이스라엘 가보면은 사람들이 뭔가 좀 강건하게 보이죠. 절도 있게 보이죠. 여성분들도 만만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총을 곁에 둔다는 거, 총을 일상적으로 만진다는 거, 그것이 주는 긴장감, 그게 그 나라를 잡아주고 건강하게 하는 면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